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지금 작년 아이들 4분기 출산율이 나왔어요. 4분기 출산율 0.6명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나라가 거의 뭐 소멸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멸망. 작년 출생아 수가 3만 명. 자, 우리 때 100만 명이 넘었어요.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5분의 1 토막. 자, 그리고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2. 평균이 이제 지난해 평균 출산율이 0.72로 역대 최저치다. 자, 이거 잘못하면 올해 0.6대로 무너지겠죠. 그죠? 뭐 한 0.5포인트만 떨어져도 0.67 그렇게 무너지겠죠.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자,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피는 정치인을 지지를 해야 돼. 지금은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 자, 우리 그 직장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젊은 애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친구도 없고 군대 갈 친구들도 없고, 그죠? 나라가 이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인구 동향에 따르면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아기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72. 그러니까 전년에 0.78명이었어요. 엄청나게 줄은 거죠. 0.66. 자, 이게 똑같이 내년에도 줄으면은 뭐 0.64 그 정도 되겠죠. 야, 이렇게 되면 내후년에는 0.05가 되겠네.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그 대한민국 우리 그 조선의 역사 전체를 한반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출생률이 낮은 때가 없었어요. 그죠? 낮은 때가 없었어. 뭐 기근이 오거나 식량이 모자르거나 뭐 병이 오거나 그러면 인구가 확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사는 역사상, 그죠?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사는 시기에 아이들을 안 낳는다.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도저히 이 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 주택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아봤자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요즘과 같은 이 과거에 우리가 지금 막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 제도들, 뭐 제사도 지내고 명절 때 집에 그 시댁에 찾아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다 굴레가 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고, 그죠? 가서 어떤 또 사이코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평생 또 밥을 해줘야 되고, 밥만 해주나 또 애 낳으면 애를 키워야지.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 시집을 가고 뭐 가는 것보다는 뭐 세계 여행을 다니고 차라리 반려견을 하나 키우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럼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돼. 그죠? 모든 제도가. 이제 쉽게 말해서 제사도 없어져야 되고, 그죠? 제사도 없어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사도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없어져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싫어하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있으니까. 자, 2015년에 1.24 합계 출산율이 8년 연속 내려오고 있다. 2021년, 2022년에 0.03명이었던 하락폭도 지난해 2배 수준. 그러니까 그동안 하락폭이 0.03이었어요. 근데 0.06으로 늘어났다. 여러분 2015년에 내가 이거 봤던 것 같은데 1.24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때는 뭐 나라가 소멸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인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한 30년 뒤에는 한 3,5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뭐 사실 3,500만 명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야. 자, 아울러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 전년도 같은 기준보다 0.05 감소했다. 0.70이 붕괴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출생아 수 지표도 악화일로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전년 동기 24만 9천 명, 그죠? 19,200명이 줄었어요. 7.7%나 줄었어. 그러니까 이거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학자들이. 1년 만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왜 줄었겠어요? 그죠? 집값 폭등이죠. 집값 폭등. 뭐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그죠? 그 집을 살 수도 없고 분양받을 수도 없다. 그죠? 분양가가 10억인데 어떻게 분양받냐고. 결혼할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죠? 자, 2016년도에 40만 명을 낳았대. 이때까지는 많이 낳네. 그죠? 연간 출생아 수가. 그러다가 2017년에 35만 7,800명. 2017년도부터 30만 명대가 된 거야. 그러다가 20만 명대가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거야. 코비드가 오면서 27만 2,300명. 그러니까 이 코비드가 어떤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은 것 같아. 여러 가지 면에서. 자, 2022년도에는 24만 9,200명. 그죠? 이거 이때도 한 3% 한 3만 명 이상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다. 얼마까지 줄어들까요? 그죠? 이거 잘못하다가는 20만 명대가 앞으로 4, 5년 안에 무너지겠네. 그죠? 20만 이하로 가겠죠. 자,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들끼리 맨날 정쟁만 하고 공천만 받으려고 탈당하고 입당하고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큰일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대.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 일본도 1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게 뭐랄까 현실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현실에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남과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애를 낳고 그죠? 뭐 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뭐 낳고 산다는 게 아무리 봐도 고난의 길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출생아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쏠림이죠. 그죠? 이게 제일 컸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옛날에는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애를 많이 낳는데, 서울보다 한 2배 이상 낳는데, 요즘은 지방도 안 낳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지. 도대체 지방에서는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 게 모르겠어요. 일단, 지방에는 젊은 애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젊은 애들이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지. 서울의 출산율은 0.5래. 와, 이거 뭐 큰일 났죠. 그죠?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에서 0.5야. 전년에 0.59.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급여가 얼마 안 되는 평균 연봉도 안 되면은 그냥 아예 결혼을 포기하더라고. 그죠? 그 여자들이 뭐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들도 없고. 자, 이렇게 서울이 0.5. 부산도 심각하네. 0.66. 그러니까 도시일수록 더 심각해. 인천이 0.69. 자, 그나마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었던 게 세종인데 세종도 0.97로 떨어져서 전국 시도 중 출산율이 1을 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한 군데도 없다. 자, 이제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인구가 5,132만 5천 명. 자, 1년간 태어난 아이는 전체 인구의 24만 명이 안 되니까 0.4%.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고령층에 진입하고 이제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될 그 젊은 세대들 또는 신생아들이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노년층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그죠? 이제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2030년 되면 45%, 그죠? 45% 이상 되는데, 그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연금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이야기예요. 뭐 결국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넣어놔서 뭐 그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현금 능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 투비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